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병을 앓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병원 저 병원을 쫓아다녀 봐도 모든 의사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선언해 버린다면, 병이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그냥 손 놓고 맞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학에서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죽음이란 말은 막상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아무 생각이 나질 않고 그저 멍해지기만 하게 되겠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봉에서는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가족으로서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편안하고 안 아프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 1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대형 병원을 찾아갔었고요. 폐암 말기로 암이 척추의 신경을 건드려서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는 말을 듣게 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해봤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져버린 암은 아주 작게라도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생이 남으셨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경험을 찾아 듣게 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긴 했지만 워낙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그때 저처럼 우왕좌왕하고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아주 조그만한 정보라도 좀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시사봉에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 환자 본인은 말입니다, 아무런 결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뭐든 해보려고 하거나 다가올 죽음을 정리하기 위해 무조건 집으로 가자고 하시거나 보통 이렇게들 되게 되시죠. 특히나 유교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 정서상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아주 매우 강한 거부감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으로 모시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일단은 환자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가족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심을 잡고 일 처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말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아프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본인의 가장 강한 의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료보다는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게 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호스피스 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 목적은 연명치료입니다. 생명 연장, 연명치료입니다. 단 하루, 단 1시간이라도 더 살 수 있게 병을 치료하는 게 가장 기본 목적입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원과 요양병원들을 보통 많이 찾으시는데요, 둘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간병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죠. 먼저 요양병원은 장기간 간병을 위한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는 병원입니다. 최근 치매, 중풍 등의 질환 외에도 말기 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생겼다고는 합니다. 이에 비해서 호스피스 병원은 환자가 가능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병원은 치료가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간병에 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점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의 원칙은
치료보다는 돌봄이 중심이기 때문에 간병 자체도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죠. 그렇다 그러면 이 호스피스 병원의 형태는 어떻게 나뉠까요? 보통 호스피스 병원은 병동형, 독립형, 가정형 이렇게 보통 나뉘더라고요. 가장 일반적인 병동형은 병원의 일부 층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종합병원의 그 호스피스 병동이 대부분 이에 해당합니다. 환자가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해당 진료과와 협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독립형은 독립 건물이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에서 장기적 입원과 간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은 규모로 협진을 하거나 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긴 하죠. 가정형은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환자에게도 친숙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본인의 집에서 치료를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죠. 보통 선진국들의 경우에서는 가정형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호스피스 완화 치료 정착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가정 중심으로 잡을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의료는 현재 정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이 한 6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원이 병상 숫자가 20개 미만으로 다 소규모로 운영하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증 말기암 환자들이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입원 소개는 입원형을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병원의 입원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의 경우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가족들이 동의를 해도 환자가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 환자의 동의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마지막이라는 느낌 때문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환자와 직계가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음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이 점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호스피스 병동을 사실 선택했던 그 기준은 일단은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밝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시던 곳에 인근 지역이거나 사시던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집과 가까우면 훨씬 안정적으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지역 인근 한 3-4군데를 쭉 돌아봤고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근데 호스피스 동의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현실은 호스피스 병동이 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거의 벌어지게 됩니다. 병원 접수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해야 돼요. 관련 암 진료과에서 외래 접수 후에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 대기와 관련해서는요, 워낙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의 수는 많고 병원의 수는, 병상의 수는 적기 때문에 많게는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4인실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한 4-5개, 많게는 한 7-8개 요 정도 병원들의 수준입니다. 본인들은 또 1인실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1, 2인실을 보유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따라서 다르긴 해도 보통 2주에서 한 최장 2달 정도까지 호스피스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그 기간 내에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다른 병원을 또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들은 보통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상황이 계속 호전되시거나 계속 유지가 되신다 그러시면 다른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불편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병원을 알아보는데 이게 2달까지 그 보험의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2달 이후가 돼서는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점들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특별의료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인실 기준으로 병실비라든가 식대 포함해서 대부분 한 5-60만 원, 60만 원 내외의 병원비가 들게 돼요. 그 이외에 치료비든
퇴원시에 따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가 되면 암 환자 등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 경우를 보더라도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신다 그러면 한 100여만 원 내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더 나오실 수도 있고 덜 나오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호스피스 병동은 대부분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환경도 좋았고요. 종합병원에서 보통 돈을 주고 사용하던 그 욕창 방지 에어매트 같은 경우도, 에어패드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병실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이 보통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둔다든가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게끔만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급병원에서 진료 의뢰도 할 수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롭게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처럼요, 환자의 경과를 24시간 살피고 집중 치료도 해줍니다. 호스피스 병원을 간다고 해서, 병동을 들어간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연명의 치료가 아니라 통증 완화 치료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 처리하는 것도 문제였고, 또 문신을 못 하셔서 욕창 등으로 고생을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간호사분들이나 또 간병인 분들이 힘든 내색 없이 정말 내 가족처럼 잘 간호해 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워낙 보수적이시고, 그 시대 분들이 다 그러시죠.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 그 여자 간병인에게 당신의 어떤 대소변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맡기게 된다, 이것에 대해 되게 불편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워낙 간병인 분들이 서글서글 하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편하게 해주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인 제가 도와드리는 것보다 간병인 분들한테서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으셨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보실 때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알아보실 게 바로 간병인 서비스입니다. 제가 알아본 병원들은 대부분 4인실 기준으로 한 병실당 한 분의 간병인들이 24시간 3교대로 24시간 봐주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우려도 했습니다. 네 분을 한 분이 본다, 4명의 환자를 한 분이 케어한다, 가능할까? 혹시 서비스의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호스피스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매 시간 대소변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임종이 가까워져 오시면 어떤 약물에 의해서 일반 식사를 못 하시고 약물로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소변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기저귀를 찬다든가 다른 방법들로 인해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식사 시간도 병원처럼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식사 시간도 길고 그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케어해 주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병동 특성상 전부 말기암 환자분들이라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다른 환자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새로운 환자분들이 모시고, 저희 아버님이 계셨던 그 병실에는 4분의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대부분 70대, 80대, 60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남자의 세계라는 게 또 서열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형님 동생 찾으시고 아직은 의식이 있으셨을 때는,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형님 동생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눈인사도 맞추시고 또 상대방이 불편하시지 않으실까 서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왔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요. 간병인을 쓸 수 있고 가족들이 간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간호사분들도 틈틈이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4시간 간병인이 병실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간병인들 밑에서 좋은 간병인들과 함께 좋게 케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의미 없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죽음이란 것, 또 아름다운 죽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통증 없이, 아픔 없이 크게 고생하시지 않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